모형과 서비스 쪽에 나오는 모형인데요. 카누 모형과 의사결정 나무를 통한 서비스 로봇의 흠질 특성 분석, 은행 지정 도입력, 은행 서비스 로봇 사례.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모바일로 접속하셔서 해주시면 조금 더 시간이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영 컨설팅학과 박사과정 송영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신협중앙의 IT 경영부문에서 근무하고 있고 박사과정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 연구의 순서는요, 배경과 목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연구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주요 연구 결과가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및 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고요. 많은 기술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공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오프라인 은행을 찾는 고객 수도 감소하고 있고 점포 수나 직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IT 융합 서비스 개발로 저희 생존을 위한 핵심 사항을 어떻게 서비스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논문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논문은 금융 서비스 로봇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 연구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이나 개방 수준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진행하는 연구는 전문가 위주의 선별적 참여를 통해서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크게 연구는 2가지인데요. 금융 서비스 로봇의 서비스 요소를 뽑는 연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뽑은 서비스 요소에 대한 품질 속성을 분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는 글로벌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서비스 요소 및 서비스 모델 도출을 위해서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4가지 중에 전문가 클럽 유형을 사용했고 서비스 요소 도출에는 델파이 방법론을 사용했습니다. 총 델파이는 3라운드에 걸쳐서 진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금융 서비스 처음에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된 서비스 요소에 대해서 그 서비스 로봇의 품질 속성을 분류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카누 모형과 디시전 트리를 사용했습니다. 카누 모형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총 30가지의 서비스 요소를 도출을 하였고요. 이 중 이제 6개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델파이 방법에 의해서 총 7가지 서비스 요소는 제외가 되고 총 23가지 서비스 요소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서비스 요소 도출뿐만 아니라 서비스 모델을 2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연구하는 연구가 금융 서비스 로봇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창구에서 직원을 지원하거나 영업시간 내에서는 직원을 지원하고 영업시간 외에서는 직원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2가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인 금융 서비스 로봇의 품질 속성 분류 및 개선 우선순위 도출입니다. 카누 모형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원적 질문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질문과 부정적인 질문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속성을 분류를 하였고요. 고객 만족 계수와 상대적 중요도를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식을 적용하여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뒷장에서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상대적 중요도 산출을 할 때 그 기존 연구인 불만족 요소의 2배를 가중치를 준 연구로 도출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 2가지 집단으로 나눠지는데요. 실제 은행 직원 집단과 일반 고객 집단으로 나누어서 금융서비스 로봇의 품질 속성을 분류해 보았고요. 첫 번째, 은행 직원 속성입니다. 국내 신협은행 직원들을 대상으로 품질 속성을 분류하였고요. 거의 대부분의 품질 속성이 매력적 또는 이론적 속성으로 분류되었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컴 연구에 따라서 카누 속성이 최빈수에 의해서 속성을 분류하면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채빈수와 차빈수 차이가 6% 미만일 경우에는 혼합 속성으로 분류한다라는 선행 연구가 있었고, 저 역시 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혼합 속성일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의사결정 나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품질 속성을 분류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속성이 많이 도출이 되었고 이론적 속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반 고객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경우에 혼합 속성으로 분류되었고 의사결정 나무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세분 시장별 속성을 분류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나무를 활용하였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리즘은 카트를 사용하였고 카트가 이지분리 모형인데요. 그리고 나무 깊이는 5, 최소 노드는 30, 케이스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은행 직원과 일반 고객들이 혼합 속성일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행 직원과 일반 고객을 두 집단을 비교를 하였는데요. 좀 전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 매력적 속성과 이론적 속성으로 나와 있는데 두 집단 간 차이를 검정을 비교를 해봤더니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 세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델파이 연구에서 나온 거는 총 6개 차원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기본적 금융 서비스의 만족 계수, 전문적 금융 서비스의 만족 계수와 불만족 계수에서 은행 직원과 일반 고객 집단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금융 서비스 로봇이 은행 직원을 대체한다고 하면 은행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실증을 해본 결과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실시를 하게 되고 많은 직원분들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시대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안정된 직장인 경우 금융 서비스 로봇이 대체됨에 대한 우려가 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두 집단 간 개선 우선순위 도출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 계수와 불만족 계수의 2배를 한 가중치를 준 것으로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비스 요소가 매력적 품질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6개 차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계산한 결과 부가 서비스, 여기서 나오는 이 부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로봇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사항으로 다른 서비스 요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논문은 IT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고 공동 창조를 하기 위해서 서비스 요소를 도출하는데 델파이를 활용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혼합 속성일 경우에 카노 모형과 더불어 의사결정 나무를 활용하여 세분 시장을 분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협 은행 직원과 일반 고객이 느끼는 금융 서비스 로봇에 대한 개선 우선순위 도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원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오프라인의 금융 서비스 로봇을 도입함에 있어서 델파이와 카노를 결합한 방법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만든 로봇은 그 코퍼레이션 위용 중에 전문가 클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가 클럽이 아닌 군중, 당사자 간 협력, 공동체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택트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산업이 IT와 결합해서 언택트 비즈니스로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 논문이 작게나마 기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델파이를 활용해서 도출을 했고 한우와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품질 속성을 분류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프로토타입 서비스 개발과 사용자 기반 사용성 연구가 추가된다고 하면 더 좋은 연구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좀 질문이 있고 남겼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여기다 남겨드리면 제가 전달드리거나 네. 발표자께서도 채팅창 네. 접속하셔서 네.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네. 네. 다음 좌장 교수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셔서 조금 사실 10시까지 끝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시간관리 잘 마지막 발표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